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달서구 성당 두류 감산동을 기반으로 한 김태형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이제 6개월 차 이제 초보 의원입니다. 그래서 구정 활동에 대한 여러 현안들, 그리고 또 시의회 연계해서 대구시의 문제들, 사실 이 달서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서구만의 어떤 돌파구만을 찾기로는 굉장히 힘든 점을 느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의 그 성서열병합 발전소도 지금 이렇게 문제가 해결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보시다시피 여러 느낀 점도 많았고, 일단은 뭐 6개월차 초보 의원으로서 현재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만 앞설 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할 말이 많습니다. 사실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아니면 이념적인 거는 굉장히 사회과학을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한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있었지만, 실제로 생활 정치는 이번이 처음이었고 어떤 특수한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정도 제 업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가적으로 한 분야만, 저는 이제 참고로 이제 문화예술 분야 쪽으로 해서 이제 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올 초에 개인 신상으로 인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제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변화점은 저를 내 개인적인 중심으로 이 세상을 돌려오다가, 네, 그 시선을 제가 아닌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접합점, 그리고 제 위주의 삶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의 함께하는 삶을 위주로 해서 삶을 돌려야 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사실 처음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사실 지금도 적응하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무적인 생각을 하시거나 정치적인 신념이 높으신 분들, 행동하시는 분들을 지금도 이렇게 되새겨서 보면 예전에 제가 공부를 하던 때와는 다르게 그때는 굉장히 존경스럽고, 네, 또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와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건 뭐 개인적인, 아주 개인적인 사유인데, 제가 작년부터 건강이 좀 굉장히 악화가 됐었습니다. 이제 콩팥이죠. 신장 쪽에 좀 문제가 좀 있어서 올 3월에 그 신장 이식 수술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에 저희 와이프의 신장을 받아서 진짜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기고 이제 퇴원을 했었죠. 한 달여 입원을 해서 이제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신장이 3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굉장히 개인적인 사유죠. 제가 좋아하는 분야, 제가 평생을 업으로 하는 일만을 위해서 저 중심의 세상을 굴리다가 이제 3월 말에 퇴원을 해서 제2의 인생을 새로 바꿔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잠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선거라는 게 이제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산으로 가거나 아니면 제가 뭐 다른 인생의 전환을 할 수 있는 다른 거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던 와중에 이제 제가 예전부터 많이 공부를 해오던 사회과학을 이제 현실에 좀 접목을 시켜보고자 이제 4월에 출마 결심을 했었죠. 10대, 20대 때는 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전공해서 이제 서울에서 활발한 활동도 하고 영어 음악 작곡부터 시작해서 데뷔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국가부도의 날 영화 보셨죠. 그래서 데뷔를 하는 해가 IMF 국가부도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 20대의 어떤 결과물이 굉장히 쓴맛을 보고, 그래도 이제 이후에 뭐 KBS 쪽에서 이제 뭐 드라마 작곡이라든가 영화 음악 쪽을 20대 때는 음악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30대에 이제 대구로 다시 내려와서는 문화예술 쪽만 한 15년 가까이 했었죠. 그러다가 한 5년 전에부터는 제가 지금은 이제 그 구현 하기 전에는 이제 대경대학교에서 공연예술학부의 교수로 한 5년 정도 예,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유년기를 빼고 전부는 사실 문화예술 쪽에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뭐 가족들은 항상 지지를 해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뭐 아닌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 진짜 큰 수술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식 수술이라는 게 쉽지 않은 수술이었고 저도 지금 그때의 고통을 생각을 하면 특히 제가 죽을 때까지 못 끊을 것 같은 게 담배였거든요. 술은 제가 뭐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담배였는데 그때의 수술의 고통만 생각하면 제가 담배를 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인생에서 가장 크게 얻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큰 수술을 통해서 제가 금연을 하게 되는 거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오면 사실 뭐 의정 활동을 하거나 구현 출마에 대한 반대를 한 건 아니었는데 제 일을 하기 위해서 전환하는 건 아닌데 이제 가족들이 다 건강이 걱정이 돼서 네 그거 말고는 뭐 지금도 많이 지지를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홍보 마케팅 기획 뭐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이제 일을 했었고 사실은 홍보 마케팅 쪽의 전문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어차피 정치인의 생명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4년 동안 지속적으로 나를 알리고 나를 PR하고 또 내가 열심히 하는 일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 제 출발선 자체가 그 지역 활동을 기반으로 예를 들면 봉사라든가 어떤 지역의 간편단체 활동이라든가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입성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문가로서의 지식 소견을 인정받아서 제가 또 공천도 되고 이렇게 해서 출마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의 지역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기반은 사실 한국당 쪽에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서서히 시간을 두고 제가 개척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현수막을 굉장히 많이 겁니다. 사실 달서구 의회나 달서구에서도 굉장히 지금 소문이 많이 사실 제가 의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지금 보니까 6개월 동안 제가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량도 한 30장 가까이 겁니다. 저희 지역구에. 그래서 뭐 수능이 있을 때나 수능을 응원하거나 아니면 명절 때 아니면 뭐 요번에 같이 열병합 발전소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그래서 하는데 거기에 제 사진이 굉장히 큰 걸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역 주민에게 제가 열심히 일하는 걸 알 수 있고 제가 지역 간편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던 부분을 이제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는 홍보 마케팅이었던 제가 수단인데 사실 가족들이 그때 불편해하죠. 이제 아빠의 얼굴이 온 동네에 매번 이렇게 현수막으로 걸려 있으니까 이제 아이들이 조금 이제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빠가 싫거나 이런 건 아닌데 아빠가 자랑스럽긴 하지만 이제 좀 이제 지금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실 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우스갯소리로 학교에서 아빠가 이제 빠박이 아빠로 이제 소문이 나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서 인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뭐 불편한 점은 이제 아빠가 이제 동네에서 예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얼굴이 좀 많이 팔리고 알려지다 보니까 가족들이 이제 움직이는 반경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조금은 조심스러워진 게 좀 불편한 거라고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대구 성서 산업단지에 열병합 발전소가 건립된다는 소식에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가중시키는 바이오 SRF 반대한다! 대구시가 수요조사도 없이 업체 몇 곳의 말만 듣고 산단 기본 계획을 바꿔줬다는 겁니다. 네, 지금 한 대구시에는 한 5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뭐 가장 큰 거는 지역 난방공사에서 하는 그 가장 큰 규모의 어떤 열병합 발전소,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구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서재의 쓰레기 소각장도 열병합 발전소죠. 그 외에 뭐 중소규모 몇 군데 이렇게 해서 한 대여섯 군데 정도 이렇게 대구에 있습니다. 원래 이 열병합 발전소가 그 환경 친화적인 지금 LNG를 주로 하고 있는 연료로 하고 있는 지역 그 스팀을 공급하는 지역 난방공사가 가장 열병합 발전소의 가장 그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구에도 그 대단지 아파트에 그 열난방을 공급하는 지역 난방공사의 문제인데 여기에서 그 어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대구에서만 유일하게 벙커 CU를 떼는 열난방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면이 있고요. 이 벙커 CU는 그 효율에 비해서 그 어떤 환경에 피해를 너무나 그 많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열병합 발전소에서 대부분 다 LNG 친환경적인 어떤 연료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와중에서도 대구만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또한 그 대구 시내권과 너무나 인접한 그 달성군 서재의 쓰레기 소각장, 이 문제도 상당히 많죠. 어떤 냄새라는 부분이나 매연의 부분에서 많죠. 그래서 대구시가 도시권 내에 너무나 그 대기 오염을 시키는 열병합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서 상당히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개선의 노력은 하지 않고 지금 성서 열병합 발전소까지 그 외국계 자본의 어떤 그 회사를 유치한다는 것은 분노를 처음에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이 환경적인 문제나 특히 열병합 발전소에 대한 문제도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도 많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저도 사실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특히 그 저희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김혜동 교수님, 계명대학교 김혜동 교수님의 어떤 그런 문제 제기, 그리고 여러 설명회를 이렇게 들었을 때 상당히 많은 공부도 되었을 습니다. 특히 지금 SRF 발전소라고 하죠. 그러니까 열병합 발전소의 그 SRF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쓰레기 발전소입니다. 사실 이 쓰레기 발전소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유럽권에서는 이 쓰레기 발전소가 이제 안전한 지향하는, 더 이상 이제 그 건설하지 말아야 될 어떤 발전소의 한 유형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열 효율 면에서 굉장히 떨어지고 환경적인 면에서 얻는 득보다는 해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 사실 우리가 쓰고 버린 쓰레기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게 가장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쿄에도 지금 약 20개 이상의 각 구마다의 그 열병합 발전소, 그러니까 SRF 발전소가 다 존재하고 있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기초단체에 자기의 쓰레기는 자기 스스로 처리를 하고 이거를 또 난방에 이용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다 구축되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모든 사회 발전의 현상을 그 어떠한 한 나라의 것을 따라간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사실 그 일본의 요 SRF 발전소의 문제는 상당히 그 시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각인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유럽에서는 그렇게 지향하는 SRF 발전소지만 일본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그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300m에 가까운 어떤 굴뚝, 이 건설비도 상당히 많이 들 건데 300m에 가까운 그 굴뚝을 세워서 대기권, 그러니까 숨을 쉬는 순환의 대기권을 벗어나는 곳에 굴뚝을 세워서 직접적으로 환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끔 법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뒀다는 거에서 상당히 우리가 본배울 점이 있다고 보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발전소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나라 발전소는 채 한 30m에서 60m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열병합 발전소는 사실 환경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양날의 칼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아직 뭐 태양열이라든가 완전한 친환경적인 어떤 그 발전소만으로는 우리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간은 지향하고 있는 그 핵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점점점 더 친환경적으로 기술 발전이 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그 열병합 발전소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사회학적으로도 저희가 좀 각성을 하고 서로가 협력해서 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SRF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여건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인지,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의식 수준으로 봤을 때도 그 일본의 어떤 그런 그 제도라든가 일본의 어떤 그런 점을 조금 따라가는 것도 괜찮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지금 열병합 발전소가 있는 곳은 서구, 달서구, 그리고 달성군 이렇게 있죠. 이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단지도 이쪽에 집중이 되어 있고, 이제 이러한 발전시설도 사실 이쪽에 집중이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이런 혐오시설은 아니죠. 혐오시설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산단이라는 것이 공존을 해야 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그 환경에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산업단지와 더불어서 이러한 그 발전소도 이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문제점으로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이런 발전소가 그 주거시설이 밀접한 어떤 수성구라든가 이런 쪽이 유치가 된다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거를 너무 응당하게 받아들여온 지역 주민들에게도 한 번쯤 더 각성될 일이고, 사실 저희 어떤 교육적인 거나 어떤 주거에 대한 집값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사실 실생활에 가장 가깝게 오고 있지만, 사실 집값이 높거나 이러한 곳은 다 대기라든가 환경이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대구의 지방 발전을 위해서 기초 구군에 있어서 이 서쪽에 있는 구군들이 너무 이런 시설들이 많이 유치가 된 가운데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거를 대구시에서도 굉장히 각인을 하고, 이 시민들도 이걸 위해서 좀 투쟁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역난방공사의 아까 벙커시유에 대한 문제는 둘째로 치더라도 어떻게 됐든 이 도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열병합 발전소, 지역난방공사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성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들어서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성서 산단 내에는 이 스팀 공급, 그러니까 열병합 발전소로 인한 그 난방 스팀을 공급받고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딱 50개입니다. 50개인데 지금 현재 성서 열병합, 지금 건립되고자 하는 열병합 발전소가 공급 신청 받은 업체는 약 8, 9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지역의 어떤 산업단지의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지역의 난방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지역 기업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 대구시가 허가를 해줬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죠. 특히나 이러한 발전을 둘째치고라도 이러한 환경 오염 시설이 들어왔을 때 주민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하거나 설명회를 할 수 있는 요건도 다 그 기준 이하로 잡아서 다 빠져나갔다는 거에서 굉장히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지금 대구시하고도 지금 간담회를 했었고 달서구청하고도 지금 간담회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오류와 허점들이 굉장히 저희들이 많이 발견했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알고 진행했다고는 제가 이제 단언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의도가 숨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뭐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시시비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밝힐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둘째를 치더라도 지금 시의 담당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달서구의 공무원들의 어떤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말하는 모든 그 이야기는 자신들은 기준에만 통과하면 허가를 내주는데 태클을 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오는 모든 제안서, 법인에 대한 모든 서류를 검토했을 때 우리가 금지할 이유가 없었다. 이게 이유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총체적인 환경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상호작용에 대한 검토를 해야죠, 당연히. 왜? 대구시의 전체적인 행정을 보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담당 소관 부서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서류, 자신들이 원하는 어떠한 것에 제한 사항이 없으면 통과시켜줬다. 이런 책임성 없는 말은 사실 저희가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 환경단체 그리고 어떤 달서구의 이 환경에 어떤 의식적으로 앞장서는 어떤 지금 시민분들 그리고 지금 교수님들 그리고 지금 또 달서구 의회 환경연합단체 이러한 단체들이 이렇게 힘을 모으고 여론을 형성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제가 시민의 입장으로 이 안건에 대해서 전부터 접근했다고 저는 지금 이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릴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자신들이 뭐 대구시나 달서구나 아니면 환경부나 아니면 이 뒤에서 여러 가지 이 열병합 발전소가 만들어지기까지 힘을 보탠 그런 분들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뭐 통했는지는 여러 지금 기사를 통해서 많이 나와 있죠. 예를 들면 SRF 발전소는 통용되는 단어이기도 하고 통용되는 발전소의 하나의 유형입니다.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어떤 고형물 쓰레기 발전소에 대한 그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이 앞에 바이오, 생체라는 단어죠. 그죠? 바이오라는 단어를 쓰는 곳은 지금 우리나라 유일합니다. 이 발전소. 그거는 지금 다른 부분에서도 지금 많이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있다시피 이 문제를 인식함에 있어서 바이오 SRF라는 단어를 누가 만들었을까부터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이 문제를 알 수가 있겠죠. 사실 이명박 그 정권 말기에 긴급하게 이 법령이 바뀌게 됩니다. 바뀌면서 이 허가에 대한 요건 자체도 바뀌고 이렇게 해서 이게 진도가 나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지난 정권에 있어서의 어떤 특히 이 주주로서 지금 대주주로서 있는 맥커리 그룹과의 연관성 이런 여러 부분과도 저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올해에
그토록 지금 성서 열병합 발전소, 지금 서구에도 열병합 발전소가 들어가 쓰려고 했던 거 아시죠? 얼마 전에 신문에도 많이 나고 언론에도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 서구는 지금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달서구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달서구가 이렇게 이슈가 되지 않았으면 아마 서구도 통과를 했을 겁니다. 이 가중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아직 바이오 SRF, 그러니까 그 바이오 SRF 연료가 친환경 연료로서 지금 발전 시설에 대한 전기 가중치가 있습니다. 1.5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약 50%의 그 수익금이 더 생기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경자원부 그 산자부에도 이 허가를 25일까지 성소산단 열병합 발전소가 만들어지기까지는 2단계의 절차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뒷짐을 지고 있던 대구시는 열병합 발전소 반대로 뒤늦게 돌아섰습니다. 일단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리클린 대구에서는 쉽지 않겠죠. 지금 설립 전에 이렇게 강력하게 시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시듯이 그 권영희 시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자신에 대한 자기 반성을 하셨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CS 반대는 하겠다. 여기에 대한 코멘트는 또 이후에 하겠지만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리클린 대구에서 이 모든 것을 불사하고 사업적인 면만을 가지고 이걸 추진해 나가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스스로 인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도가 나간다면 제 이 힘을 합치는 대책위, 그리고 달서 구민들, 그리고 대구 시민들 많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앞서 나아가서 이러한 환경적인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지역난방공사의 벙커 시험 문제도 확장해서 점점점 확장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요거는 현재 시 간담회에서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 서로가 말다툼이 오가는 부분이기도 한데, 저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저희 사무처장님과 여러 관계자들이 의원님들 몇 분이랑 이렇게 시의원님들이랑 참여한 간담회에서 그 시청 담당과의 어떤 이야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행정소송이라는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행정소송과 함께 어떤 민사에 있어서의 어떤 법정 싸움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불사하고 대구시에서도 판단을 내릴 수 있겠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안 날 것이라고 대답을 몇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의아해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2주 전에 있었던 대구시에서의 그 전체 간담회에서도 다시 되짚어서 물어봤을 때 담당이 이 말을 번복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한 그 책임이 없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번복을 하게 되는데, 물론 서로의 이해가 좀 다를 수는 있겠죠. 사실은 어제 그저께 이제 공영희 시장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시장님에 대한 시장님의 어떤 그 의견에 대해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전적으로 믿는 편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분명히 제가 핵심적으로 시장님 하신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중에 가장 큰 포인트는 행정소송에 대해서 불사하겠다, 이 멘트였거든요. 그러면 대구시에서도 이런 소송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도 자신이 끝까지 사수를 하겠다, 이 뜻을 저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굉장히 환영했었고, 시민단체에서도 환경단체에서도 권영진 시장님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의 어떤 자기 반성과 환영에 대한 어떤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철회를 한다면 가장 큰 문제는 리클린 대구와 어떤
이 대구시와의 어떤 행정소송에 대한 문제겠죠. 근데 저희 대구시도 이 정무적인 판단은 지금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세워지고 난 후에 엄청난 민사소송이 오가고 행정소송이 오가겠죠. 그 전에, 설립되기 전에 지금 중단을 시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고, 지금 대구시에서도 이러한 스탠스를 잘 찾아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구체적인 대안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환경단체나 저희 대책위원회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지금 성명서를 어제 냈습니다. 그래서 권영희 시장님에 대한 어떤 사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저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지만, 이러한 환영에 앞서서 이러한 어떤 멘트에 앞서서 구체적인 방안이나 앞으로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제시하라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행동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예. 이 행정소송에 대한 데미지에 대한 충격은 사실 제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코멘트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 금액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 사실 이 대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저는 속으로 이게 저지되었을 경우에 빠져나갈 탈출구도 상당히 많이 스스로 혼자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을 같이 하는 환경단체나 의원님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런 말이 오갈 때 대구시에서의 말은 책임이 크게 없다, 이런 말이 오갔을 때도 왜 없지? 사실 그러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기업이라는 것이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존재할 가치가 없는데, 이러한 기업이 저도 계약을 많이 했었고, 저도 이제 그 법인의 회사를 많이 한 20년 동안 운영을 했었지만, 모든 계약서에는 위약금이라는 게 존재하고 소송이라는 부분이 마지막에 가장 크게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거겠죠. 아니면 구두로 다 계약을 하면 되죠. 하지만 계약서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분명히 생길 것이고, 이러한 문제를 PD님이 어떻게 감당을 하실 것인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대구 시민들은 이 열병합 발전소가 생기고 난 후에는 대구를 떠나 죽기 전까지 이 환경에 이 배출가스를 막고 살아야 된다는 그 피해가 가늠할 수 없을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행정소송이 벌어지더라도 이건 대구시가 자기 반성과 함께 충분히 감당하고, 이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박수를 쳐주시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성서의 폐목재 소각 열병합 발전소는 절대 끝까지 저지할 것이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삶도 그렇게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는 삶을 살아왔다고 제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여줄 게 있으면 언제든지 그런 의제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의제를 가지고 달서구의회 넘어서 민주당 전체 의원님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와 이렇게 행정 그리고 이렇게 의원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콜라보레이션 해서 아주 재미있는 유쾌한 정치적인 정무적인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이러한 그 지방의원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안 좋죠. 사실은 사실 존재에 대한 문제도 사실 시민들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할 정도로 안타까운데, 이러한 부분은 시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적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거기에 가장 가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가 문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의원님들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과 시민들에 대한 인식의 부분에서 제가 그 부분의 중심적인 소통의 부분에 대해 소통 부분에서 어떤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레이저 시위를 한 것과 같은 유쾌한 어떤 시위 문화를 만들어가고